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주 전 집중호우로 양주의 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식당을 덮쳐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옹벽이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역대급 물폭탄이 떨어졌던 지난 7월 18일 새벽, 굉음과 함께 공사장 옹벽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아래에 있던 식당 일부는 무너졌고 주변은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인은 한순간에 생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계엄이 나서 무너졌구나 생각을 하고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전기도 다 나가버렸고 집에는 못 들어가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2022년 개발 허가를 받은 공사장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옹벽 작업은 사고가 나기 3개월 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옹벽이 허가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옹벽의 위치가 도면과 다르게 세워졌는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하려면 먼저 시에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양주시는 해당 내용으로 사업자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허가받은 이들에게 식당 등 주변 피해를 보상하고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자도 양주시에 절차를 누락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과정에서의 허점이 발견된 가운데 옹벽 붕괴가 인재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7월 30일 저녁 8시쯤 양주시 백서급의 한 파이프 공장에서 화학물질 약 200리터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수산화나트륨 탱크에 누출이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60대 남성 근로자 2명이 얼굴과 배, 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작업자가 전기 감전으로 넘어지면서 수산화나트륨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7월 31일 새벽 6시쯤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한 과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2시간 반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1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미래 포천 교육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백 시장은 포천시 교육발전 특구 지정은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고 성공의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포천시는 앞으로 에듀인 포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 울타리, 공교육의 중심, 더 큰 공동체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행복한 인문교육도시 포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포천시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귀한 기회를 반드시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양주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흥업소, 퇴폐업소 등 제한업종 가맹점과 단란주점 가맹점,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인데요. 양주사랑 상품권으로 24K 순금거래가 불가능하며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양주시는 8월 초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환선인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신도림역부터 까치산역까지 별도의 지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경기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가 2호선 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양천구는 교통 사각지대인 신월동에 전철역을 신설하는 동시에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한다는 구상인데요. 두 지자체를 통해 관련 계획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와 양천구가 서울 2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용역을 통해 최적의 연장 노선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또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기 위한 후보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포시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을 고려해 김포 골드라인과 5호선으로 환승 연계가 가능한 2호선 연장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까치산역에서 경기 김포로 연결하는 노선 계획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노선, 최종 노선을 검토하고 그중에 최종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최적 노선 후보지도 할 것이고요. 취재 결과 두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양천구는 지난해 초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한 후보지 4곳을 공개했는데 김포시 고촌읍도 당시 양천구가 검토한 후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양천구는 신정 차량 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지 개발 이익을 활용해 2호선 김포 연장의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파트 지금 한복판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선을 어떻게 가장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경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인지 이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김포시와 양천구는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 고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풍무역이나 김포 북부 지역으로 2호선을 연장했을 때의 사업성도 함께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 용역 중간보고회까지는 대략적인 연장 노선을 결정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번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밖에 나가기 두려운 요즘인데요. 폭염에 닭과 돼지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10만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농가들은 환풍기와 같은 냉방 시설을 구축하는 등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닭들이 힘없이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부리를 벌린 채 가쁘게 숨을 내쉽니다. 커다란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안개 분사기에서 시원한 물방울이 뿌려지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토종닭 5만 마리를 키우는 한 농가는 이번 여름에 닭 2,500마리가량이 폐사해 밤낮으로 폐사한 닭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 같은 해 비가 많다 보니까 이 땅들이 습이 너무 많잖아요. 막 땀을 배출을 못해요. 닭들이. 그러니까 습에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33도, 4도에서도 극히 일부 이제 아들이 지탱해 나가면서 연명을 해 나가는데 35도, 6도만 되면요 많이 떨어져요. 전국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폐사한 가금류는 1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돼지는 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올해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개 분무기나 냉각패드 등 냉방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폭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축산 현장 기술지원단이 폭염 취약지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살구 농가는 냉방시설을 구축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시설 투자비와 전기세와 같은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 돼지들 그 온도를 좀 낮출 수 있게끔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안개 분무 시스템 같은 걸 좀 설치하면 이렇게 폐사가 보통 때 뭐 봄, 여름하고 아무 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게 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액이 너무 적으니까 보조 사업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료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비 자체가 오르가니까. 매년 더 후덥지근해지는 여름. 가축과 축산 농가들의 여름은 생존을 건 사투가 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31일 서울 전역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같은 날 경기 동남부권 7개 시군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며 경기 나머지 권역과 인천은 폭염주의보가 유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수도권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2일부터 4일 동안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래미 어워드를 12차례 수상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잭 화이트를 비롯해 턴스타일, 세풀투라, 잔나비, 데이식스 등 국내외 58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인천 펜타포트는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3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인천시가 강화군에 이어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를 최근 연수구에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중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2명의 말라리아 군집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군집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안에서 2명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2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발생 지역의 모기 서식 환경과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을 포함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는 통상 일주일에서 한 달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속 진단검사로 15분 이내 추정 진단이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글로벌 도시 정무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등 시 11개 관련 부서와 교육청, 5개 구, 인천도시공사 등과 협업해 TF를 가동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위한 분야별 법정 계획 검토와 도로, 학교 등 주요 시설의 정비 방안, 전문가 자문을 포함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오는 9월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후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15,000가구로 2% 증가했는데요. 인천은 775가구, 서울은 15가구가 감소했지만 경기도에서 1,000가구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미분양은 9,900여 가구로 지난 2017년 6월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상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명동과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를 단속한 결과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판매 중인 제품 4,000여 점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금속 14종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000배 이상까지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70명을 형사 입건하고 적발된 위조품을 압수했습니다. 경기도가 대포차로 의심되는 362대를 추적 조사 중입니다. 도는 체납 차량 2,047대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대포 의심 차량을 특정했는데요. 우선 106대를 추적해 이 중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는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도 10월까지 합동 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포천시 소재 천연기념물 오리나무의 후계목 생산을 추진합니다. 포천시 관인면에 자리한 천연기념물 오리나무는 수령 230살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령 나무인데요. 지난 7월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밑둥이 뿌리째 뽑히며 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